자, 그럼 이어서 이번에는 올라오고 있는 테마들도 함께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열어보겠습니다. 유통 소비주고요. 수출 앞서서 제가 고환율 관련돼서 여쭤봤었는데 수출주 전반적으로 일단 관세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구간이라서 오히려 내수 쪽에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수급이 좀 쏠리고 있는 현상이 나타납니다. 며칠 전에도 제가 이마트랑 현대백화점, 한국전력과 관련된 전략들 점검해 봤었는데 이런 종목들도 피난처가 좀 될 수 있을지 고민해 보겠습니다. 두 번째 열어보겠습니다. 두 번째는 조선과 LNG 프로젝트 같이 묶어봤습니다. 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트럼프 대통령과 약 28분간 통화를 진행했다라고 합니다. 여기서 뭐 관세, 조선, LNG 프로젝트 등등 다양한 코멘트들이 좀 나온 상태고요. 특히나 조선,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여기서 이제 핵심 쟁점으로 부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 오늘 개장하고 나서는 이 테마가 가장 강하게 움직임을 좀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. 일단 마지막 열어보겠습니다. 사실 세 번째 테마를 정하기가 가장 어려웠는데요. 이 두 가지 테마가 가장 크게, 특히나 이번 테마가 가장 크게 움직이고 있어서 마지막 테마를 방산 쪽으로 일단은 엮어봤습니다. 개장하고 나서는 방산 업종이 좀 강하게 움직임이 좀 체크가 됐었는데 지금은 좀 소폭 떨어진 종목들, 윗골이 달린 종목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. 다만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관련해서 유증 규모가 줄어들었다라는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긴 합니다. 자, 이렇게 세 가지 테마 체크를 좀 먼저 해봤고요. 대표님 어느 쪽부터 전략을 좀 점검해 볼까요? 네, 사실 2번, 3번은 이제 계속해서 좀 말씀드렸기 때문에 네. 이제 유통 소비주 쪽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최근 들어서 이제 흐름이 좋았는데 오늘은 조금 크게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. 특히나 이제 이마트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또 유통 소비주 중에 하나이죠. 오늘 3%대 하락이 나오고 있는 만큼 조정 시 한번 관심 가질 필요는 있겠다라는 말씀 우선 드리겠습니다. 지금 이제 FTA 효과가 사실상 이제 소멸이 됐다라고 봐도 이제 무방할 정도인데요.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26% 정도 관세를 또 이제 부과받을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.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대중 어떤 수출 비중을 보게 되면은 이미 지금 적자로 전환을 한 상황입니다. 22년도부터. 그리고 이제 21년도 코로나19 이후부터는 이 대미 수출에 대한 비중은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갔고요. 그만큼 이제 호황기를 누렸었습니다만 결국에 이제 관세 앞에서 한번 이제 무너지는 조금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이제 경기 침체로 좀 이어질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내수 부양을 하기 위해서 각국에서 좀 힘을 쓸 것으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는 조금 수출주 위주로 보셨다면 올해에는 조금 내수주 위주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. 사실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양식품이라든지 이런 이제 수출주들, 식품기업들이 굉장히 좀 잘 갔었죠.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관세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이제 조금 악재로 작용을 할 수도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어제 물론 이제 삼양식품이 또 28%가량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만 그 폭을 전부 다 이제 반납을 하면서 변동폭이 굉장히 좀 강해지는 모습인데요. 최근에 이제 이마트 같은 이제 내수 위주의 기업들은 좀 조용히 잘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. 상대적으로 지금 이제 안정적인 어떤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. 사실 이마트 같은 경우에도 수출 비중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정확한 지금 데이터로 집계가 된 것은 없고요. 다만 이제 뭐 삼양식품이라든지 일반 이제 어떤 식품 제조기업들과 비교했을 때는 수출 비중이 굉장히 좀 낮은 편이고 대체적으로 매출의 한 90% 이상이 이제 내수 위주로 좀 돌아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최근에 이제 유통 소비주 내에서도 좀 기조가 많이 좀 변하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. 특히나 이마트 같은 경우에 이제 그동안 못 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승계 문제 때문에도 좀 있었습니다. 아무래도 승계 주식에 속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대주주 입장에서는 그 주식의 단가가 낮아야지 좀 유리했던 부분들이거든요. 근데 이 승계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된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최근에 이제 홈플러스가 이제 파산 위기에 좀 놓여 있습니다. 결국에 이제 홈플러스하고 이마트는 이제 경쟁 상대이기 때문에 한쪽이 이제 죽게 되면은 이제 이마트 쪽에서 좀 반사이익을 또 받을 수 있는 호재들도 굉장히 좀 많이 생겨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최근에 이제 유가락이 좀 이어지게 되면서 이제 제품들의 어떤 마진 상승으로 또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도 좀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그래서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뭐
식품 제조라기보다는 제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그 거대한 유통기업이라고 좀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결국에 이제 내수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이제 부양책으로 좀 떠오른다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이마트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정권 교체에 대한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잖아요. 그렇다 보니까 공약 중에 하나가 또 이제 내수 부양에 좀 진작을 하겠다라는 얘기들도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무엇보다 좋은 것은 이 식품 쪽은 결국에는 경기 방어제의 좀 역할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관세가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는 이런 불확실성에 있는 상황 속에서는 하나의 좀 대안이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올해는 수출주보다는 내수주 위주로 보자라는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. 특히나 이마트가 승계 이슈 관련해서 악재를 해소했고 또 경쟁사가 위태로운 부분들, 호재가 만발하다라는 부분들 체크를 좀 해주셨으니까 이마트 주가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